자,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시장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오늘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더디지만 그래도 우리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해요. 삼성전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올라요. 66,000원대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 어쨌거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지금 수개월째 7만 원 선 아래 맴돌고 있습니다. 7만 원 쭉 그때 한 69,500원 호가 찍었을 때인가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샀던 그런 하루였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내렸잖아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도 삼성전자의 이 반등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와봤자 찔끔이고요. 왜 이런 것일까요? 일단 이유야 매크로 변수, 매크로 악재 영향이 가장 크겠죠. 일단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올 한 해 통틀어 봤을 때 거의 5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이 깨졌던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되는데 3월 29일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그냥 대부분을 팔아버리는 4조 원대 넘게 파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은 올 한 해 들어서 11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반도체 출하 증가가 예상을 상회하는 이 부분도 해석이 되기를 재고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곧 재고가 축적될 거야 라고 이제 불안감이 이제 조성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주가를 또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 이것도 부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희망은 없느냐? 왜요?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걸요. 2분기 디램, 낸드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요 둔화 우려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 좋은 얘기들은 많고 알긴 다 아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들 주가가 반영을 안 하니까 늘 답답할 따름입니다. 주가가 7만 원 선 아래에서 계속 맴돌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하는 수 있나요? 목표 가격 하향 조정할 수밖에요. 지금 목표 가격을 거의 한 10% 이상으로 내려잡은 증권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주주들의 이 애간장이 계속 타들어갑니다. 부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요즘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사보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조금 이거 언제까지 사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실제 우리는 사실 사가지고 바로 올라야지 이렇잖아요. 그럼요, 속이 시원하죠. 근데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저점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가 돼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이거보다 10% 이상은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이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10% 이상 올라올 경우도 있고 20%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실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전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묶여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뭐야 어떻게 해야 돼라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것에 대한 이런 물음표, 그리고 중국 봉쇄는 언제 끝날지 그래도 11월 달에는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악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는 호재들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 때는 실제 DDR5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중앙처리 장치의 CPU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낸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좋아져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죠.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실제 어떻게 돼야 돼? 알고 있어.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작년만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파운드리 시작해 라고 하니까 우와 삼성전자 시작한다 1등 하겠지? 라고 했는데 이거 웬걸 수율이 안 나오네? 이거 웬걸 TSMC보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네? 이거 삼성전자 이거로 실패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안 되고 있어. 하지만 이 시점이 좀 지나가고 나면 경쟁력이 분명히 확보가 될 것 같고, 지금도 R&D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수율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실제 이것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나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바로 이 삼성전자도 네. 좋아라는 이런 분위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장님이 잠깐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사서 내일 좀 플러스가 나야 그렇죠. 우와 하고 이제 그래도 네네네. 주식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게 시장의 뭐 대외적인 악재들이 하나둘씩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해도 왠지 다른 종목들의 이 반등폭이 훨씬 클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이제 워낙 들어가다 보면 많으니까. 또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네네네. 이 상승폭이 덜해서 좀 소외를 받을까 봐 물론 이거에 그럴 대한 수 좀 있어요. 고민도 돼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여러분 다른 종목 사놓고는 네. 많이 사놓고 하면 잠을 못 잘 수 있어. 불안해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를 사놓으면 괜찮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얘기. 머리나 이런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5일 연속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진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시작할 거고, 실제 그때부터 사자마자 달려 오빠 달려 갈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한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유, 빨리 그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그만해! 라고 하는 분들도 최근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굳이 갑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들 볼까 하는데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 색조 화장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4월 화장품 판매 이 매출액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야외 마스크를 벗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를 보냐 하니 CG 올리브영의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색조 화장품 매출이 한 6% 증가. 주요 상품별로 본다면 우리 남성분들이 이 차익을 혹시 아실까요? 립 틴트, 그러니까 립 틴트, 쉐딩, 그리고 블러셔, 볼, 뭐 요런 데 이제 바르는 건데요. 다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 볼게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죠. 화장품 하면 늘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화장품 업체들이 많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최근 이슈가 있었던 것은 최근 이제 중국이 상하이 도시 봉쇄 들어가면서 공장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일부 공장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한 거죠. 그중에 아모레퍼시픽 상하이 공장은 공장이 이제 돌아가게끔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숨통이 트이나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증권가에서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한 시점. 하지만 중국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리오프닝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괜찮다는 시각. 뭐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장님의 생각 궁금해요. 화장품주는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합니까? 네, 화장품. 드디어 여성들이 풀매를 시작했다. 드디어 풀매가 온다. 여러분 아시죠? 풀매, bombombombom. 사람들이 와 있고,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 앵커님은 오늘 좀 다르죠? 안 하셨네요? 아무것도? 에? 풀메이크가 아니죠? 저요? 뭐 했나요? 뭐 안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올게요. 열심히 맞아요. 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실제 이 풀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랑 안 쓰고 다니는 거랑 사람들이 좀 차이를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엔데믹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와요.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의 둔화. 이거 성장성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이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게 이거 어떻게 되지?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도 실제 광고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작다.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낮은 산업이 이런 화장품 이런 업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 중장기 사이클이 실제 올해 말하고 내년 초부터 이 화장품 쪽이 업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셔도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여기 볼도 하고 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이게 다 색조잖아요. 네, 맞아요. 색조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 같아라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회사가 바로 이 클리오입니다. 클리오가 이 색조 화장품에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색조하면 클리오라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당장보다는 네. 조금 더 한 템포 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풀매를 하고 오는 그날부터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풀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왜 조금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시장이 조금 저는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아직은 조금만 더 네네. 천천히 네. 사실 오늘 밤에 이런 뭐가 나오죠? 미국의 CPI가 CPI 요?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8.1보다 안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혹시나 8.1보다 더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좀 끔찍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장님 만약에 네네. 8.1보다 못 나왔어요. 네네네. 그럼 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경기 침체온다 이제. 그렇죠. 경기 둔화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붙이기 나름이어가지고요. 안 좋게 보는 네. 경우도 많고요. 조금 악재로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것도 야 이걸 이렇게 해석하니까 호재야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맞아요. 지금은 침체기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잖아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관망. 근데 뉴스가 팍 나와버려. 네. 이제는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흐름도 분명히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천천히 하셔도 현금도 하나의 주식이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뭐 리오프닝 관련한 쪽 가운데 또 백화점이 오늘 또 네, 기사화가 그렇죠.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뭐 매출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주요 뭐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다면 또 백화점 매출도 좋아지는 것이고 여기 플러스에서 백화점은 요즘에도 그렇게 명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19로 이제 억눌러졌던 이제 소비가 그냥 폭발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화장품주, 뭐 백화점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 같이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 쇼핑에 대한 거. 실제 우리 앵커님은 네. 최근에 백화점 갔나요? 화장품 샀나요? 가기는 하셨나요? 했는데 뭐 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냥 아이 진짜? 쇼핑만 하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네. 백화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려고 아니었는데 사실은 좀 네. 백화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맞네요. 실제 백화점 하면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 얘기가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런 유통 쪽하고 이런 면세점하고 거의 6대4 정도의 이런 매출 비중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실제 둘 다 좋아질 수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부유층들 그리고 좀 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런 식의 백화점으로 인식을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라도 좀 그러한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전히 명품의 소비는 높고 보복 심리라고 하죠. 그동안 좀 많이 우리가 움츠려다가 나에 대해서 좀 쓰자라고 하면서 이 보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그나마 현대백화점은 또 괜찮아 보이긴 한다라는 판단, 즉
화장품보다는 네. 백화점 쪽이 저는 좀 이쪽이 더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백화점보다는 오히려 항공주, 대한항공이 좀 더 네, 좋아 네. 보인다. 이 정도까지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마지막에 같습니다. 답이 있네요. 항공주 쪽에 대한 관심도 저희 다음번에 또 이슈 가지고 와서 또 부장님이랑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항공주에 대해서는요.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져서 이슈 무슨 일이 있었나 뚜껑 열어봤었더니 두 가지 큰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는 러시아 관련한 이야기로 먼저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경제를 제재하는 데 따른 어떤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아요.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러시아, 그들에게 비우호국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수출 안 하겠다. 이거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한 명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 추려서 아마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 그동안 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 때문에 뭐 곡물값 상승, 뭐 철강 상승 이런 것들 우리 생각했었잖아요. 이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나프타입니다. 석유화학 원료고요. 이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 물질을 수입하는 데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량을 러시아에서 이걸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플러스에서 신정부에서 플라스틱을 이제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면서 또 관련 업체가 성장을 할 수 있겠네라는 어떤 투자의 길을 찾게 됩니다. 과연 정말 그러할 수 있을까요? 실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관련 종목도 정말 많더라고요. CTK, CJ제일제당도 관련한 종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DL케미칼, 웹스, 오늘 나온 이슈들 있는 업체들 비롯해서요. 에코플라스틱, 코롱플라스틱 등등에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이슈가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장님,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료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원유 관련된 주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같이 플라스틱이 또 한번 여기에 이슈가 또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막 올랐던 친구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재나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반대로 러시아가 야 우리 안 팔아 라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안 팔아, 다른 데 팔 때 많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사실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을 때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었던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 루블화 가치를 보시잖아요.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네,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루블화 가치, 러시아가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원유부터 시작해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이 러시아를 빼놓고 우리가 전 세계의 경기가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를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네.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도 제재 대상국으로 포함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받아오고 있는 이런 원유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물품들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이걸로 어떻게 보면 바이앤홀딩은 아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그리고 특히 나는 단기 트레이딩도 자신 있고 나는 손절도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야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라고 하니까 돈이 막 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네. 아니면 이제는 바이바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께 제일 어려운 쪽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보셔도 된다. 좀 그냥 주식을 그렇게 이미 날라갔으니 그거는 내 그렇죠. 것이 아니다라고 주식을 생각하는 거. 그냥 사실은 좀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네. 결국은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 방송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회사는 좀 싸요 라고 이렇게 되는 회사들을 오히려 하시는 게 낫지. 네. 막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야 같이 반바라 같이 따라가 봅시다, 이거 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끝을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간단하게요. 부장님 요즘 보시기에 이거 다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더라, 업종 불문하고 뭐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거. 뭐. 딱 생각나는 거는 이제 대형주들을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대형주들보다는 네. 좀 빅솔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적 이번에 나온 프린터기 관련된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네. 휴대용 프린터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아주 쌌습니다. 지금 현재 PER 같은 경우도 아주 싸고, 지금 현재 PBR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는 게 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 섹터에서 또 종목을 받게 되네요.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견조한 상승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2,590선에서 마무리했고, 코스닥은 1%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86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현황 체크하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3,2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현황 확인하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8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IT 업종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275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보합권에서 0.9%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하락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현대차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1%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현대차의 모델이 영국 최고의 차로 선정이 되면서 이 소식에 강세 받아갔습니다. 또 네이버도 소폭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했고, 오늘은 카카오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2%가량 상승을 하면서 85,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화학도 3% 넘는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LNF는 오늘 강한 상승불 켰습니다. 3%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전 제품을 유럽에 직판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소식으로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LB도 7% 넘는 강한 상승불 켜고 마감을 했는데요.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를 개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31,0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첨보는 1%가량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해운주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BDI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하이항 봉쇄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상승불 켜고 마무리했고요.
대한해운과 펜오션 각각 9에서 7%가량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물류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태웅로직스가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강세였는데요. 태웅로직스 상한가에서 안착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제지주도 또 동반해서 강세였습니다. 영풍제지가 매각에 대한 흥행을 기대감을 얻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삼육물산은 26% 강세로 마감했고 영풍제지 20%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제지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었지만 오늘 페이퍼코리아만이 급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관 측에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한 건데요. 8% 가까이 빠지면서 2,200원 선에서 홀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화장품주도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서는 조금 약한 흐름 보이긴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 공장이 재가동한다는 소식에 강세였고요. 여기에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 화장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토니모리 5%대, 네이처셀은 4%대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노터스가 오늘 대규모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강세였고요. 현재는 58,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한 상태입니다. 박셀바이오는 간암치료제 임상 결과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채택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강세 받아갔습니다. 오늘 19% 강세 보여주면서 51,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죠. 플라스틱 관련주가 오늘도 또 강세였는데요. 현재 NPK는 음봉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8%대, 16%대 강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윤 정부에 대한 플라스틱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